안녕하세요. 승현아 떠나자의 최승현입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왜 라켓 안 들고 가?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뭐부터 생각하시나요? 호캉스? 바다? 자연? 맛집? 저는 여기에 배드민턴을 꼭 넣습니다. 왜냐고요? 해외에서 배드민턴 치면 여행의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속속히 이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해외까지 가서 운동을 해?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를 해외까지 간다고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같은 행동이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하면 완전 다른 경험이 됩니다. 코트 분위기, 경기 문화, 사람들의 태도,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그 나라 문화 속으로 제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해외를 나가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인도네시아에서 대회를 치렀는데 인도네시아의 한 선수가 대회 도중 트릭샷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지도자가 그 선수를 격려하고 그 아쉬운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더라고요. 그때 저는 선수와 지도자가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바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해외에서 몇 개월간 지내면서 유소년팀 코칭도 해보고 그리고 대학교 선수팀과 합동훈련도 진행해보면서 해외 지도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팀에서 함께 훈련을 하며 느낀 점은 지도자는 꼭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이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스포츠 세계에서 승리와 패배 굉장히 중요하죠. 승패는 굉장히 냉정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해외 코치님들은 승패보다 선수 각각의 색깔을 찾아주는 걸 우선시하더라고요. 선수의 강점을 실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 선수가 트릭샷을 잘하는 선수라면 실수가 나오더라도 더 연습을 하게 해주고 그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거나 운동이 끝난 이후에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너는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은지 토론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해외를 갈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라켓은 어떻게 가져가요?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외를 나갈 때 큰 캐리어를 들고 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캐리어 안에 라켓, 신발, 가방, 그리고 각종 용품들까지 모두 넣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토너먼트 백에 라켓, 신발, 각종 용품들을 넣고 기내에 반입했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건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가장 큰 캐리어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팁은 이렇게 천으로 된 라켓 주머니를 챙기는 건데요. 이렇게 손에 대면 부피가 더 작아 보여서 기내 반입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여행이란 그 나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한국과 다름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마인드는 무엇인지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배드민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스포츠를 대하는 방식, 그 속에서 보이는 가치관, 그리고 나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까지 체험할 수 있죠. 저는 지금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쳐봤는데 특히 동남아에서는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고급 운동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셔틀콕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작년에 24년도부터 셔틀콕의 가격이 25,000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제가 2024년도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스트링 교체하는 데 비용을 1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한국에서 절대 가격으로 보면 비쌀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값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느낀 배드민턴 문화 차이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한국은 한 랠리가 끝나면 셔틀콕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넘겨주잖아요. 한국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해준다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해외에서는 네트 앞으로 보내준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받는 사람도 크게 기분이 나빠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은 모르는 사람과 복식 경기를 하더라도 하이파이브 혹은 라켓으로 터치를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두 요인만 봐도 내가 너무 정이 많았던 곳에서 운동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배드민턴을 해보고 싶다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모두들 해외에서 배드민턴을 해보고 싶어 하시지만 체육관의 위치, 요일, 시간, 급수 정보를 찾기가 정말 어렵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 배드민턴 클럽 연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현지 클럽에서 직접 운동할 수 있어요. 해외 배드민턴에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셔틀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4명의 선수가 개인 콕을 한 개씩 가져와서 이긴 팀이 나머지 콕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에서 배드민턴을 치면 운영진에서 셔틀콕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고 한 경기당 2개의 셔틀콕만 사용해야 된다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사실은 한 경기당 하나의 셔틀콕을 사용하지만 추가를 하려면 25바트, 원화로 치면 1,000원? 1,500원의 가격을 내면서 추가 비용을 내며 셔틀콕을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도심 한복판에도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마룻바닥보다는 코트매트를 선호해서 다양한 코트매트에서 쳐볼 기회가 많아요. 다양한 색깔의 코트매트에서 배드민턴을 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관이나 구민센터 등 배드민턴 코트를 포함한 농구 코트, 탁구 코트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게 되는데 제가 가본 해외에서는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트와 코트 사이의 거리가 여유로웠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영상을 촬영할 때 더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배드민턴 여행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해외에서는 코트매트의 색깔이 정말 다양해요. 보라색 코트도 있고요, 빨간색 코트도 있고요, 파란색 코트도 있고 제가 본 주황색 코트도 있습니다. 여행 중 하루에 한 체육관만 다녀봐도 내가 이 나라를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다음은 선수와 지도자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한국은 엘리트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엘리트 운동선수를 하게 되면은 전문 선수인 실업팀을 가게 됐다가 그 이후에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실업팀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으면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이후 은퇴 후에는 지도자가 되면 경력을 인정받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고교 시절 국제대회에서 만났던 태국 친구는 현재 태국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인 선수도 급여를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클럽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선수 생활의 끝이 꼭 지도자일 필요는 없다는 걸 느꼈죠. 제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느꼈듯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도 해외에서 배드민턴을 도전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느꼈던 것처럼 해외에서 배드민턴을 치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까지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말하고 싶어요. 해외 갈 땐 꼭 라켓을 챙기세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배드민턴이 여행을 2배로 더 재밌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은 해외에서 배드민턴 하며 느낀 점들에 대해서 싹 다 털어보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해외에서 배드민턴 하며 느낀 것들 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2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팟캐스트 느낌으로 해봤는데 어떤가요? 오늘 입은 착장 세계적인 브랜드인 리닝 코리아에서 제품을 받아서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다음 2부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